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임상 구강 내과학이랑 그 다음에 오늘은 생리학 파트를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국가고시도 이제 곧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10월은 지나가고 이제 11월 달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졸업을 지금 앞두고 참 마음이 많이 떨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저 역시, 음, 저 역시 조금, 음, 저 역시 약간 좀 이제 슬슬 날씨가 추워지고 뭐 그러는데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아마 국시 대비를 잘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 생리 파트 부분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름방학 때 막 생리학부터 뭐 법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특강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구강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세포나 아니면 신경계, 뭐 호르몬 이런 거를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지금쯤 모의고사를 그래서 우리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한번 보면은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생체 항상성은 이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생체 항상성과 세포 대사 관련한 거는 좀 자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의 개념 같은 경우에 항상성은 인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을 항상성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이나 아니면 pH, 혈당, 전해질 농도가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생명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날씨가 바깥에 있는 외부 날씨가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우리 체온은 떨어지겠죠. 근데 항상성은 이 체온을 그대로 정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정상 체온이 36.5도씨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온도가 뭐 너무 높아. 여름이야. 그래서 체온이 뭐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제 땀 배출을 하면서 얘네들이 내가 좀 체온을 다시 좀 낮추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 동화작용, 세포호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화작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화작용이라고 하면은 고분자 화합물을 우리가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화작용은 고분자 화합물을 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의 경우에도 포도당으로부터 ATP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제 뭐 TCA 회로라든지 아니면 전자전달계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세포의 구성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세포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항상 뭐 전자현미경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현미경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세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소기관의 구조하고 기능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은 핵막이라는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핵막은 이중막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핵공을 통한 물질 이동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핵막을 통해서 이 핵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DNA하고 액체 성분입니다. 그리고 핵 소체는 리보솜 형성에 관여를 하고요. 염색체는 DNA를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ATP 생성의 중심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신체로 따지면 허벅지, 다리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생성의 중심이 되는데 이제 이 그래서 허벅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또는 오랫동안 잘 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성의 중심이라든지 외막과 내막의 이중층 구조나 아니면 자가 스스로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약간 뭐 좀비 같이 우리가 한번 딱 자르면 얘네가 또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가 증식 능력의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의 핵심 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호흡 과정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과 수포체를 보도록 할게요.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골지체는 단백질을 가공하거나 농축하거나 포장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리소솜 같은 경우에는 소화효소 함유하고 자가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국가고시 A 문항으로 좀 잘 나오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고시에서 생리학 파트에서는 좀 A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게 다른 색깔 펜으로 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씨가 추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추운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튼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생명체의 특성 있죠. 특성. 이 파트에서는 일단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게 A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어려웠냐. 두 번째로가 이제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거는 B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체의 기관계를 나열하는 거.
이것도 B문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항상성을 중심으로 외우고 지금 2단계에서 항상성까지는 나는 개념이 다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두 번째, 세 번째인 생명체의 특성 설명하거나 인체의 뭔가 인체 기관계 나열하는 거, 이거 설명하는 거, 이 두 가지. 얘네들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세포와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포와의 물질 이동 파트 있죠. 그래서 이 물질 이동 파트에서는 세포 첫 번째가 이제 뭐 세포 아이고 어디였냐? 첫 번째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게 뭐다? A 문항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핵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거. 이거 A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하는 거. 이게 A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뭐 세포의 유사분열 과정 이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뭐 이것까지는 이제 B 문항에 속하는 거고 일단은 뭐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뭐 항상성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세포의 구조 설명하거나 핵 구조나 기능 설명하는 거 또는 세포 소기관의 종류, 세포막을 통해 물질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시에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신경세포의 특성을 보면은 신경세포는 뉴런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뉴런은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최소 단위로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자극을 이제 전도해서 화학 물질을 이제 그 방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체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 이슬소체, 신경원 섬유, 골지체 또는 핵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돌기, 가지돌기라고 해서 세포체로 자극을 전달을 해서 축삭돌기 말단이랑 접속해서 다른 세포로부터 정보를 이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축삭돌기는 이제 세포체로부터 자극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 통로로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은 좀 여러 개의 막으로 신경을 덮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혈액이 그 다음 신경이 있고 그 다음 혈액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쳤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딱 뚫으면은 얘네들을 그 인시전, 절개를 해버리면 이 여기 있는 신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혈액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 말을 내가 왜 하냐면 이 말을 왜 하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지 통으로.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게 핵이고 그 겉에 둘러싸이는 게 핵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난자, 난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신을 할 때도 이게 여기 난자가 있으면은 계속 여기에 이 정자들이 와가지고 이 난자에 이 막을 뚫으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막을 뚫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임신이 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 그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핵과 핵막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P 생성을 하는 그거를 일으키는, 그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경흥분 전달 메커니즘을 보시면, 자, 시냅스에 일단 도달을 해요. 시냅스에. 그 다음에 전기 신호가 축삭돌기에 따라서 신경 종말까지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간극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상돌기 수용을 하는데, 이 수상돌기는 다음 뉴런, 수상돌기가 신호 수용을 하고, 전기 신호의 변화는 화학 신호가 다른 전기 신호로 전환돼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신경 종말에는 소포랑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냅스는 그 전달을 어떻게 하는지 법칙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축삭돌기에서 세포체 수상돌기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경과 근육 파트를 한번 보자면 우리 이 신경계 구성을 한번 설명하는 거 이거 잘 나오고요. 국시에 그 다음에 신경 세포의 구조라든지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도 국시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경이랑 그 다음에 근육 사이에 뭔가 흥분 전달 방식 이것도 복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신경과 근육 파트에서는 이런 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골격근의 뭐 수축 기전 설명하는 거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국시에서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게 잘 나오시냐면 자율신경계 있죠. 자율신경계의 종류랑 기능을 설명하는 거 이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흥분과 전도 같은 것도 이제 그 B문항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냅스 구조, 그 다음에 기능 설명하는 거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종류와 기능 이런 것들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골격근의 구조 설명하는 거 이게 좀 국시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막과 물질 이동을 한번 보시면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봤었을 때 이 세포막은 모든 세포에 존재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세포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만으로도 세포를 둘러싼 반투과성 막이고요. 그 다음에 지질이나 이중막 구조랑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을 한번 보시면 세포는 외부 환경이랑 경계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부의 항등성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의 수용이라든지 물질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요.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세포 신호라든지 정보 전달 수용체의 역할을 하고요. 물질 이동 방식을 한번 보시면
이제 수동수송이 있고 능동수송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했습니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이제 물질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에너지가 필요 없이 이제 물질을 이동하느냐, 그 차이인데, 자, 에너지 없이 물질을 이동하는 거는 뭐예요? 수동수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걸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 그건 뭐죠? 그거는 능동수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동수송을 그럼 볼게요. 수동수송은 에너지가 사용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농도 경사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확산 또는 촉진 확산, 삼투, 여과 얘네들이 이제 수동수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시를 볼 때도 이 수동수송에 해당되는 애들이 어떤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산하는 거는 이제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방구를 꼈을 때, 예를 들면요, 방구를 꼈을 때 나는 이 구석탱이에서 꼈지만 이제 저기 멀리 있는 사람까지 그 방구 냄새를, 내 방구 냄새를 다 맡을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확산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뭔가 이제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제 무슨 여과기라고 하죠. 이렇게 걸러내는 거. 그래서 그 걸러내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 걸러가지고 깨끗한 물로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여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농도의 경사를 거스르는 물질 이동이라 볼 수 있는데, 자, 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자, 물이 있고 물보다 더 무거운 어떤 액체가 있습니다. 리퀴드라고 할게요. 이 더 무거운 이게 있는데 이거를 거슬러 올려서 이제 물질 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포식작용, 그 다음에 뭐 대식작용, 그 다음에 세포 외 유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경과 근육 사이의 흥분 전달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자극 수용이 있어요. 두 번째가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용체를 결합하거나 근섬유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과 근육 사이 흥분 전달을 할 때 신경 섬유 흥분이나 활동 전압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자극 수용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경 종말에서 뭔가 아세틸콜린 분비라든지 확산 일으키는 거. 그게 신경 전달 물질 분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체 결합은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하고 복합체를 형성하는 거를 수용체 결합이라고도 하고요. 근섬유 전달을 이제 탈분극으로 새로운 성분이 근섬유에 전달하는 거를 근섬유 전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과 근육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문항하고 B 문항을 좀 잘 구분 지어서 이제 외우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고시 시험 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보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문제를 푸는 데서 다 이제 뭐 1번 확실히 아니고,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1번 확실히 아니고 잠깐 3번도 확실히 아니고 5번도 확실히 아닌데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려. 근데 헷갈리는 이유가 나는 확실히 외웠는데 글을 자세히 보면은 얘도 맞는 말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맞는 말이 같다는 거죠. 그랬었을 때 보통 사람 심리가 얘인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고치고 그 다음에 얘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국시 현장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좀 가장 유사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거를 선택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처음 선택한 거에서 고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도 추가로 할 거니까 이번 주 중으로 바로 올릴게요.